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립공원 무등산에 주둔하고 있는 공군부대를 이전하는 계획이 점차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군부대 이전 부지와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관건입니다. 교통 신호체계가 잘못돼 운전자들의 항의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경찰도 문제가 있는 장소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여전히 단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밭농사를 기계로 하기 위한 농업기술이 꾸준히 개발되고 있지만 기계를 사용하는 농민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업무를 위탁받을 아시아문화원의 초대 원장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 경영인인 김병석 씨가 임명됐습니다. 국립공원 무등산에 주둔하고 있는 공군부대를 옮기기 위한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무등산을 찾는 산행객들도 하루빨리 산 정상을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짙게 낀 안개를 뚫고 무등산 지왕봉과 인왕봉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1년에 두세 차례씩 진행되는 무등산 정상 개방 행사를 통해서만 무등산의 절경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얄궂은 안개 탓에 올가을 개방 행사는 아쉬움을 더했고 등산객들은 1년 내내 무등산 정상의 감동을 만끽할 수 있도록 군부대 이전 작업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지금은 딱 개방할 때만 오는 거잖아요. 이제 군부대가 없어진다면 좀 자유롭게 올 수 있어서 더 좋을 것 같아요.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철조망이나 이런 것 때문에 훼손되어 있는 그런 우리 식생 환경들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무등산 군부대 이전을 위한 추진협의체가 첫 회의를 연 데 이어 관련법 개정 작업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먼 가운데 최대 걸림돌은 군부대 이전 부지와 비용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다 보니 광주시와 국방부, 환경부가 협의를 통해서 수백억 원의 특별 회계를 마련해야 하고 방공포대 대체 부지도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군부대가 떠난 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무등산 정상에 자연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또 무등산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무등산 정상은 지난 1966년 공군 부대가 주둔한 이후 50년 가까이 일반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연구개발 예산 지원액이 제주와 세종시를 제외한 15개 시도 가운데 전남이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시민주연합 주승영 의원이 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6년 동안 산기평이 지원한 R&D 예산 가운데 전남은 20건에 85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제주와 세종시를 제외하고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적은 금액이고 6년 동안 전체 연구개발 지원액인 7조 2,790억 원의 0.1%에 불과했습니다. 광주시가 개발 제한 구역 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비 등 58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북구 용광동 귀찬들 명품 딸기 소득증대 사업 등 11개 사업을 통해 개발 제한 구역에 묶여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소득 향상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광주 지역의 개발 제한 구역 면적은 247제곱킬로미터로 전체 행정구역 면적의 49.3%에 달합니다. 광주시 운정동 광역위생 매립장 일대에 신재생 에너지와 자연 생태가 어우러진 명품 누리길이 조성됩니다. 광주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환경문화사업 공모에 친환경 에너지타운 누리길이 선정돼 내년부터 2년 동안 사업비 10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누리길 중간에는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살펴볼 수 있는 체험시설이 설치되고 국립 5.18 묘지와 연계해서 인권과 환경을 조화시킨 인권 생태 탐방로도 조성될 예정입니다. 오늘도 극심한 일교차가 나겠습니다. 월요일 출근길 현재 광주가 15도로 무척 쌀쌀하고요. 한낮에는 26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니까요. 종일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연일 맑고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서해상에 중심을 둔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맑고 청명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15도, 나주 14도, 화순 1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차량 운전자들이 신호체계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경찰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단속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운전자들은 함정 단속이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자영업자인 40살 전진수 씨는 지난 5월 송원고 앞 삼거리에서 경찰 단속에 걸렸습니다. 적색 신호인데도 그냥 지나쳤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전 씨는 엉터리 신호체계 탓에 신호를 위반한 것이라며 억울하다고 호소합니다. 10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나오면 안 되는 게 법정신일 텐데 그 100명의 억울한 사람을 양산에는 그 제도를 놔두고 단속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경찰의 태도가 실망스럽습니다. 신호등이 정지선보다 앞에 있다 보니 신호가 빨간불로 바뀔 때 이곳을 지나가는 차량들이 신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운전자가 신호등을 볼 수 없어 불가피하게 위반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8년 전에 들어선 정부 전산센터 진출입을 위해 신호체계를 정비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건데 경찰도 문제가 있다며 지난 5월에 광주시에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시설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자주 다니신 분들이 그곳을 모르고 다니시다가 단속을 당했다면 좀 우리 단속에 문제가 좀 있지 않았냐. 경찰은 그러면서도 상시적으로 단속을 벌여 지난 5월부터 3개월여 동안 450여 건의 신호 위반을 적발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하루에 4건 이상씩을 단속한 건데 3천만 원 가까운 범칙금이 부과된 겁니다. 문제를 알면서도 단속을 계속하고 있는 경찰. 범칙금을 징수하기 위한 함정 단속이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광산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잠정 폐관한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정상화를 위해 구의회의 즉각적인 예산 승인을 촉구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구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운영이 중단된 것은 광산구 주민들에게 큰 손실이라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발생 1주년인 지난 4월 첫 삽을 뜬 세월호 기억의 숲이 다음 달 완공될 예정입니다. 여배우 오드리 헵번 가족의 제안과 기부를 시작으로 36일 만에 전국에서 목표액의 200%인 2억 5천만 원이 모금된 기억의 숲 프로젝트는 현재 5m 크기의 기억의 방 조형물이 완성됐고 다음 달까지 306그루의 은행나무가 모두 심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사무실을 폐쇄하라는 정부의 지침에 대해 광주 전남자치단체가 고심하고 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등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지난달 전공로 점용 사무실 폐쇄 조치 요청 공문을 광주 시내 5개 자치구 등에 일괄 발송했습니다. 전남 지역 10여 개 시군에도 전공로 사무실을 폐쇄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시군구 관계자들은 노조와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지침에 따를 것인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2일 새벽 순천의 한 모텔에서 자신이 담당한 성추행 사건의 20대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47살 신모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지금 상황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기계로 농사를 짓는 비율이 논농사는 99%에 이르는 반면 밭농사는 5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밭농사용 농기계는 꾸준히 개발되고 있지만 정작 쓰는 농민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한 마늘밭. 비닐을 깔자마자 들려오는 비 소식에 마늘 종자를 심는 손길이 바쁩니다. 일일이 손을 거치며 시작된 농사는 잡초 제거, 수확까지 모두 인력에 기대야 합니다. 기계도 있다급디라. 그런데 내 손이 다 가야 쓴가 나 버던 안 했어. 요 손이 다 가야 쓴다게. 그렇게 그러고 하니 이러고 속는 놈이 편해 좋아. 마늘을 비롯해 양파 등 밭농사 일손을 덜 기술은 이미 선보인 상태. 밭농사에 쓸 농기계가 속속 개발되고 있지만 정작 농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안 되고 기계가 아직 제대로 안 되었어.
그리고 양파도 그러더만 양파 심은데 내가 봤는데. 현재 밭농사의 기계화율은 평균 56%로 논농사 99%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땅을 고르고 방제할 때 농기계를 쓰는 게 대부분이고 일손이 많이 드는 파종과 수확에서는 외면받고 있습니다. 작물이 워낙 다양한 데다 지역별로 재배 양식도 다르고 밭농사 규모가 크지 않은 소규모 농가에서 농기계를 사기도 어렵습니다. 작은 규모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기구를 이제 개발을 하고 농기계 은행이라든지 이런 곳에 보급을 해서 그 농민들이 좀 쉽게 빌려 쓸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은 오는 2017년까지 밭농사 기계화율을 지금보다 10% 높은 6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지만 최근 15년 동안의 추이를 볼 때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직업이 있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른바 워킹푸어가 광주 전남 지역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시민주연합 황주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지역의 근로장려세제 지급 비율은 7.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광주도 5.8%로 광역시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연간 최대 21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급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근로빈곤층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남 지역 인구가 5개월 연속 늘면서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 가능 인구도 2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올해 9월 말 기준 전남의 주민등록 인구는 190만 4,400여 명으로 지난달보다 790여 명 늘었고 이 가운데 생산 가능 인구는 126만 6,700여 명으로 550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그동안의 인구 증가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주를 이뤘지만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인구 유입 등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내년 예산으로 정번에 편성된 5조 2천억여 원에 5,700억여 원을 증액 또는 추가 반영시키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기반 구축비 200억,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 사업 250억 등 추가 사업 6건에 640억여 원과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비, 광주 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비 등 이미 반영된 13건에 대해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분청 사기 최대 가마터가 자리했던 고흥에 분청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문화관이 들어섭니다. 문화관에는 설화와 역사문화도 함께 들어서 지역의 지역 종합 역사문화센터가 될 전망입니다. 전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최대 분청 사기 가마터가 자리했던 고흥군 두원면 운대리. 사거리를 따라 덤벙 분청 문화관 건물의 뼈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연면적 8,800제곱미터의 문화관에는 고려 말에서 조선 초까지의 분청 사기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관이 들어섭니다. 국내 최초인 전시관에는 인화 분청 사기 등 범군민 기증 기탁 운동으로 수집된 분청 사기가 전시됩니다. 국내 최대의 분청 사기 가마터가 분포한 이곳 국가사적지에 건립하고 있는 덤벙 분청 문화관은 분청 사기 역사와 분청의 아름다운 것을 감상하는 종합박물관으로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들어서는 설화 문학관에는 국내외 설화가 집대성돼 설화 문학의 진수를 보여주게 됩니다. 구비 문학을 스토리텔링의 문화산업으로 육성하고 창작 소재로 제공해 재창작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국내 최초의 설화 야담집인 유목인의 어우야담도 웹툰으로 재탄생돼 이야기의 참맛을 선사합니다. 역사문학관에는 윤봉길 의사의 유서와 김구 선생의 글씨 등 새로 발굴된 국내의 문화재급 유물이 전시됩니다. 사업비 420억 원을 들여 오는 2017년 말에 개관되는 분청문화관. 전시유물 수집이 본교도에 오르면서 종합역사문화센터가 될 분청문화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승우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업무를 위탁받을 아시아문화원의 초대 원장으로 CJ E&M 자문역 김병석 씨를 임명했습니다. 신임 김 원장은 전남 장흥 출신으로 지난 27년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음악산업팀장, CJ 엔터테인먼트 및 CJ E&M 공연사업 부분 대표 등을 역임한 문화예술 분야 전문 경영인 출신입니다. 임원 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되는 아시아문화원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합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중국인 관광객을 남도에 유치하기 위해 전담 여행사를 육성하는 계획이 추진됩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2018년부터 연간 중국인 관광객 33만 명 유치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인 관광객 유치 전담 여행사 5개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여행사는 중국어 가이드 확보와 상품 기획 능력 등 종합적인 역량 평가 결과로 선정되고 통역과 가이드 비용 일부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5강을 향한 기아 타이거즈의 길었던 도전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시즌 막판까지 SK를 추격하며 가을 야구에 대한 희망을 이어갔지만 어제 잠실에서 치러진 두산전에서 아쉽게 패배하며 시즌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가을 야구까지 단 3경기를 남겨뒀던 기아 타이거즈. 매 경기 총력전을 펼치며 쉬지 않고 달려온 탓인지 마지막 고비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5위와 3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기아와 두산에 물러설 수 없는 승부. 선발로 나선 홍건희는 볼넷의 발목기에 잡히며 3회를 넘기지 못했고 계속되는 마운드 난조와 타선 부진으로 0대9 패배를 떠안았습니다. 이 패배로 기아의 5강행은 좌절됐고 이제 삼성, LG와 시즌 마지막 2경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기아의 올 시즌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시즌 초 최하위권 전력으로 평가됐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본 기아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지키는 야구, 뒷심 야구로 강팀과도 밀리지 않는 경기를 펼쳤고 선적 삼성을 상대로 5할 승률을 기록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외국인 투수들의 부상과 부진으로 다른 팀에 비해 마운드 사정이 좋지 않았고 타선은 시즌 내내 팀 타율 최하위를 맴돌았지만 5강을 향한 의지와 집념으로 중요한 순간마다 위기를 극복하며 시즌 마지막까지 5강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포수로 나란히 2자릿수 홈런을 기록한 이홍구, 백용환을 비롯해 박찬호, 김호령 등 젊은 야수들의 성장도 올 시즌 거둔 기분 좋은 수확입니다. 비록 가을 야구에는 초대받지 못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싸운 타이거즈에 팬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광주FC는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치러진 K리그 정규리그 마지막 라운드에서 수원 삼성을 상대로 2대4로 패했습니다. 전반전 초반에만 2점을 내주며 불안하게 출발한 광주는 송승민과 임선영이 득점에 성공하며 추격했지만 결국 추가골을 내주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 광주는 현재 승점 35점으로 10위에 머물고 있고 11위 부산과 승점 11점 차를 유지하고 있어 강등의 위험은 아직 없습니다. 주간에 휴식이 있기 때문에 좀 충분하게 좀 휴식을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선수라고 그 시간대에서 좀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나갈 생각이고 5경기 남아있는데 집중력 싸움인데 누가 실수를 하냐 안 하냐 그 차이인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만큼은 저희들이 좀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 남은 경기를 선수들과 같이 또 끝까지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이제 올 시즌 2경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성을 안방으로 불러들여 16차전을 치르는데요. 기아의 선발은 임기준, 삼성은 장원삼 선수입니다.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 광주 지역 제조업체들이 4분기 경기가 불안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가 지역 내 142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4분기 제조업 기업 경기 전망 지수를 조사한 결과 BSI 기업 경기 실사 지수는 81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기준치 100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향후 경기가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들은 국내 소비시장 둔화와 중국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체감 경기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추억과 어울림을 주제로 한 제12회 충장축제가 모레 닷새간의 일정으로 개막됩니다. 올해 축제는 거리 퍼레이드와 추억의 테마거리, 추억의 고고장 등 대표 콘텐츠의 차별화를 꾀하는 한편 지난해 7개 부문 54개 프로그램을 3개 부문 28개 프로그램으로 대거 압축해 콘텐츠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특히 아시아 문화전당과 연계한 콘텐츠를 구축하는 등 전당 개관에 따른 충장축제 상승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세계의 전복 전문가들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여수에 모여 심포지엄을 갖고 전복 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합니다. 세계 전복 심포지엄은 3년에 한 번씩 열리는 국제 학술 대회로 호주와 남아프리카, 일본, 멕시코, 중국 등 해외 21개국에서 250여 명이 참석합니다.
심포지엄 참가자들은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는 완도군을 방문해 전복 양식과 유통 현장을 견학할 예정입니다. 고령자와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방송통신중학교가 내년 3월 순천과 목포에 문을 엽니다. 순천 연양중과 목포 중앙여중에 개교 예정인 방송통신중학교는 학년단 2개 학급 50여 명의 학생을 모집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입학생은 평일 온라인 수업과 한 달에 2차례 주말 출석 수업을 받게 되며 교육과정을 모두 마칠 경우 정식 중학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극심한 일교차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월요일 출근길 현재 광주가 15도로 쌀쌀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26도까지 올라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하지만 퇴근길 무렵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니까요. 종일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연일 맑고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점차 메말라 가고 있는데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오늘 서해상의 중심을 둔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이 대체로 맑고 청명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15도, 나주 14도, 목포 16도, 화순 13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평년을 조금 웃돌겠습니다. 광주가 26도, 장성과 담양 25도, 장흥 25도, 여수는 23도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전해상에서도 날씨가 참 좋겠고요.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주 중반부터는 낮 기온이 점점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